오늘은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59일차 방송일인데 따라쓰기만 해도 글이 좋아진다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앞쪽에서는 사실 글쓰기에 관련된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어떤 필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좋은 글에 대한 생각들을 잘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을 읽어볼게요. 내가 제시한 소재는 깊어가는 가을에 걸맞는 은행나무였다. H는 아파트 경비원이 한 곳으로 쓸어놓은 은행잎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보고 개켜놓은 빨래라고 묘사했다. 바람에 파르르 하고 떨어진 잎 하나를 주워 만져보니 수분이 말라 뻣뻣했고 가느다란 잎줄기는 탄탄한 근육 같다고 했다. 도라지 향과 비슷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한 움큼을 집어 킁킁 냄새도 맡아보았는데 쇠냄새가 난다고 했다. 그녀의 실험 정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잎 하나를 잘 H의 글에 따르면 시고 떨떠름한 맛이라고 했다. 네, 여러분, 사실 저희가 그 좋은 글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글은, 각각의 글을 쓸 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까지, 가을 낙엽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구체성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묘사를 하거나 대상을 묘사할 때 시각, 후각, 청각, 미각 등으로 오감을 활용한 그런 글쓰기들을 계속 연습하면 좋겠네요. 김영하 씨도 제가 방송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 광안리 앞을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바닷가에 서 있는데, 바닷가에 서 있는데, 발가락 사이로 모래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볼로 들이닥치는 어떤 바닷바람을 묘사한다라든지, 옷깃이 날리는 것들을 묘사한다라든지, 짭짜름한 바다의 어떤 향을 묘사한다라든지, 이렇게 글을 쓰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 더더욱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대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같이 공부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비슷해서 딱히 글로 남길 소재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박웅현 작가의 문장을 떠올린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가만히 돋보기를 들이대고 만약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을 덧붙여 본다. 그러면 당연하게 누리던 평범한 일상이 단박에 아무 것이 된다. 매일 반복하는 일상은 별다른 자극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주말 아침 느지막하게 일어나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힌다. 30분 뒤 남편과 마주 앉아 갓 지은 밥을 나눠 먹는다. 그리고는 나란히 동네 한 바퀴를 돈다. 산책길에 길고양이를 만나고 나뭇가지마다 달린 목련꽃 몽우리도 만난다.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바람을 느끼다 초록불이 켜지면 걷는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일상이다. 그렇다면 아무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무 것이란 단어만 따로 떼어놓고 보니 의미가 헷갈린다. 국어사전에서 아무 것을 찾아보면 주로 아니다와 함께 쓰여 대단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것이다. 흔히 말하는 로망이다.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하는 것, 종잣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 투자했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 내 이름으로 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세계 여행을 하는 것 정도가 아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늘 곁에 있고 아무 것은 언제나 저 멀리에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밟고 걸으면서 아무것을 향해 손을 뻗는 것, 우리네 삶이다. 그럼 굉장히 좋은 문장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장 크게 호소하는 어려움이 글 쓸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글을 쓸 만한 소재를 찾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그때 우리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통 이런 것들 우리가 시한부라고 하죠. 우리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는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와 있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것은 버킷리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의미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유한함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네, 아무 날도 아닌 것들이 고작 우리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한 조건 하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되죠. 작가는 그런 아무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런 가정하에 우리 일상을 적어본다고 하면 그 일상은 조금 더 특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작가의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글이라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이라는 것은 삶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글을 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이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발로 쓰는 거라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 글의 농도를, 우리 글의 밀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쓰기도 그렇다. 인정 욕구를 채우거나 책 출간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결국 허탈해진다. 나는 왜 쓰는가? 라는 질문을 꺼내 그 끝을 따라가 보아야 한다. 왜? 책을 내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내 생각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공감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글을 꾸미는 것에 앞서 잘 살아야 한다.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와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어떻게 줄지 고민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글은 절로 흘러 넘친다. 포토저널리즘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프레드 아이젠슈테트는 셔터를 누르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스티븐 킹의 문장을 그대로 실천했다. 그는 인물과 사건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진을 추구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그들과 기꺼이 시간을 나누었다. 진정성이 담겨야 피사체로부터 진실한 미소가 나온다. 그를 사진의 거장으로 만든 것은 사진의 색감이나 구도 같은 기술만은 아니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좋은 표정은 사진을 찍을 때 좋은 표정을 만들려면 일단 그 대상과 친해져야 되죠. 그래야 자연스러운 미소가 표정이 나오죠. 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은 왜 글을 쓰고 싶으세요? 네, 유명해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 생각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공감하고 싶어서인가요? 결국 글을 잘 쓰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어떻게 줄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사람과 친해져야 되는 것처럼 내 삶과 나 자신과 주변 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좋은 글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이라는 거는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타인과의 어떤 소통, 교류, 교감, 공감을 통해서 좋은 글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사진 찍듯이 글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대방과 그리고 또 내 인생과 나 자신과 먼저 친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좀 더 진솔한 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글 읽어보겠습니다. 글에는 영향력이 있다. 조지 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라는 자문에 정치적 이유라고 답했다. 내 생각과 지향을 알리고 함께 공감하고 더 나아가 행동까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다. 글은 목소리다. 잘못된 시스템에 일일이 항거하거나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못해도 글로써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타인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는 사람은 아름답다. 나도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의 산문집 제목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처럼 달라지는 게 없더라도 말이다. 음. 여러분, 여러분 왜 글을 쓰시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그게 정치적 이유라고 답했고요. 그 정치적 이유라 함은 내 생각과 지향을 알리고 함께 공감하고 더 나아가 행동까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정치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와는 조금 다르죠. 사실 원래 정치란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지향을 알리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한 후에 글을 써야 하고요. 결국 그것은 타인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는 타인과 소통하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은 내 생각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내 생각을 통해서 타인과 공명하는, 타인과 함께 울 수 있는, 타인과 함께 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글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장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예. 다섯 번째, 글쓰기는 사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는 의지이다. 상처받고 주저앉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 서사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무너지고 다시 쌓고 깨지고 다시 붙이는 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일.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일어났는지 내가 쓴 글이 증명한다. 그런 이보다 더한 일도 과거에 내가 이겨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글을 쓰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 탄력성이 키워진다. 여러분, 글은 나 자신을 치유해 줍니다. 과거의 일들, 지나간 일들,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그 겪은 일들의 의미를 찾아내는 게 글을 쓰는 과정이잖아요. 저도 우울증과 심한 공황장애로 힘들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쓰면서 스스로 치유되는 과정을 겪었고 좀 더, 예,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달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글을 쓰는가?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글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책, 함께 읽어본 이 책은 따라쓰기만 해도 글이 좋아진다라는 김선영 작가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필사를 이야기하지만 좋은 글, 좋은 생각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 판매 주수가 4만이 넘더라고요. 제가 스몰 스텝을 썼을 때 한 2만 정도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이 책이 진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역시 좋은 책들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면 이 책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고요. 좋은 문장을 통해서 좋은 생각에 근육을 기르는 그런 어떤 귀한 기회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